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시니어 과학기술협회 과학기술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석팔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형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이제 앞에 소개했던 기본 개념과 핵심 기술이 부합돼서 최종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무인형 스마트팜의 네트워크 기반의 인공지능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2016년도에 이세돌이와 그다음에 구글의 알파고와의 대국 경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국 경쟁에서 인공지능이 절대로 이세돌이를 인간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4대 1로 결국 이겼어요. 인공지능이. 자, 그런데 여기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 분석을 해보면 그 당시에 여기를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아까 내가 핵심 기술 소개했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서버가 연결된 이 컴퓨터들이요. 이 서버가 몇 대가 있냐면 3,000대가 접목됐어요. 그때야.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CPU가 한 1,200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GPU, 그래픽을 처리하는 프로세서, 처리 기능이 한 176개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구글에서 인공지능에 투자한 게 20년 동안에 15조 원을 우리나라도 한 15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이거 끝나고 나서 주식 값이 얼마나 올라간지 알아요? 58조가 뛰었어요. 2주 만에. 그 가격 다 뺀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또 이세돌이는 아마 그 당시에 10만 불 받았으니까 한 1억 정도, 1억 한 2천 정도 받았겠죠. 그중에 세금 때문에 한 8천 내지 9천만 원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글이 비즈니스를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자, 바로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와 인공지능의 이 위력을 그때 확인한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스마트팜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잠깐 소개를 한 겁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기본 개념이 아까 설명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스마트팜에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노지에 있는 노지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드론하고 여기 트랙터하는 또 표시를 했고요. 온실에도 보면 여기 표시를 해서 이것이 뭐냐면 지능형 ICT 기계와 접목을 한 겁니다. 여기서 뭐냐면 어떻든 모니터링, 수집하는 데이터를 여기서 발생하는 쭉 비트 스트림, 여기 발생하는 데이터가 왜 그렇다고요? 자라는 식물에 대한 데이터도 있지만은 환경 센서도 있어요. 온습도 센서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전부 아날로그지만 디지털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것이 빅데이터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니터링을 수집하는 거예요. 이거를 데이터를 수집해서 아까 뭘 한다 그랬죠?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했더니 이거는 지금 현재 물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물을 명령을 내리면은 물을 주면은 물을 주는 이리게이션 파이프가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또 비료를 농지에 줘야 되겠구나. 오다를 딱 주면은 여기 드론이 떠서 스프레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농부는 단지 이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감지해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은. 자, 이렇게 해서 무인형 스마트팜의 기본 개념입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조금 이제 이야기해서 센서 디바이스와 ICT 융합 간의 그림을 잠깐 다시 다르게 좀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있잖아요. 왼쪽에 보면은 센서 디바이스 부분에 노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가 이제 사물 디바이스들이 연결해서 이것이 빅데이터로 빅스트림으로 하면은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이 빅데이터 저장된 놈이 어디서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시각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산할 때 자율주행차를 가동시키고 그다음 드론을 가동시키고 양액기를 가동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생산에 유통에 관계되면 유통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를 이제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팜 구조에 대한 거는 조금 용어가 복잡하지만은 좀 간단하게 생각할 필요 있어요. 이 스마트팜 구조는 되게 복잡한 데이터구나.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노지와 그린하우스를 ICT 설계가
접목해서 거기에는 지능이 제어가 있고 AI 기반의 온실 제어가 있고 데이터 수집해서 노지 데이터대로 그린 데이터를 넣어서 이게 이제 분석하고 제어하고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인형 스마트팜의 관제센터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시면은 이제 대충 이 스마트팜이 저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단지 이것이 왜 네트워크하고 접목이 안 되면은 이 데이터가 어디 농지는 저쪽에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농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네트워크 통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거는 뭐요?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농지는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 스마트팜 하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현장에서 드론으로 일단 스프레이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 드론에 대한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내가 이야기하려는 거는 통신부, 제어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센서도 바로 농사 짓는 드론에 이 센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센서 융합기에 들어가서 이 비행 제어를 하는 것이 바로 드론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떤 네트워크에 딱 연결돼서 제어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 하면은 농경지 농사 짓는 장소를 모니터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비료를 준다 하면은 이 드론 농사 짓는 드론에 대한 그 기술을 일부러 소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드론이 앞으로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을 드론이 스프레이 해주고 그 다음에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되겠구나. 광활한 토지에도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장면을 일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또 제어도 할 수 있지만은 자, 네트워크에 연결된 또 요사이 보면 자동차에 자율주행차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자율주행차의 기술이 뭐에 적용되느냐? 농사 짓는데 적용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트랙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감지 기능이 들어가고 위치 파악 들어가고 경로 기술이 들어가고 장애물 회피 기능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로봇가 지금 현재 장면이 있잖아요. 사람이 없지만은 자연적으로 로봇 스스로가 추수하고 수확하고 이런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하지만은 실제 앞으로 농사를 저렇게 짓겠구나. 그럼 유통은 어떻게 하느냐?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을 제품을 패키징해서 유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매상으로 가서 그다음에 소매상으로 해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앞으로는 그 GPS와 RFID 센서 이런 그 센서 기술을 통해서 전체가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생산되는 생산물 자체도 라벨이 붙어서 이게 A 등급이다, B 등급이다, 생산지는 어디다 하는 걸 전부 정리해서 이것이 패키징 되어서 라벨화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전부 추적하기 때문에 앞으로 품질 좋은 것을 소비자가 자기 마음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비자의 또 만족도도 그 즉시 파악해서 피드백되기 때문에 생산할 때 여러분들 그게 반영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시다시피 내가 오늘 마늘 농사를 지었더니 너무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손해봤다. 쌀 농사를 지었더니 소비가 안 돼서 창고에 쌓여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어디에 필요하냐? 바로 스마트팜에 필요한 거예요. 마케팅의 상태를 점검해서 선생산할 때 피드백 돼가지고 봤더니 금년도에는 이렇게 생산하면은 문제가 되겠다. 그 생산량을 좀 조절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냐 하면은 기계 설비 같은 것도 투입하는데 좀 먼 길을 대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원가는 어떻게 해야 이거 판가가 어떻게 되고 이윤이 얼마나 않겠다 하는 것을 전부 피드백 되어서 프리 프로덕션 선생산해서 파악한 다음에 생산하기 때문에 그 생산은 계획대 차질이 거의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제 농가에 보면 이제 그게 파악이 안 되니까 농사 짓고 나니까 농사가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으니까 이게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배제하는 것이 앞으로 스마트팜이 발전하면 그 배제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것을 로봇으로 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로봇가 이제 패키징을 이제 했어요. 사람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로봇가 가는 거예요. 가서 물건을 이제 저는 패키징 사람 되지만 로봇가 또 패킹하는 거죠. 해서 이제 실어서 가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은 인간이 배달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이제 가서 배달하는 거니까 앞으로 배달도 인공지능 기반의 배달이 되니까 진흥화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기반의 무인형 스마트팜이 어떤 구조를 갖느냐. 이 구조는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쉽게 지금까지 한 설명을 쉽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린하우스 온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지, 환경 제어, 식물 제어하는 것이 이 맨 밑에 뭐예요? 드론 트랙하는 지능형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스마트 머신이 또 있어요. 이것을 전부 뭐예요? 네트워크 기반으로 클라우드의 기반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제어하는 겁니다. 제어하는데 여기 보면 작물 제어, 작물 배경 환경 이런 것들 데이터들이 전부 쌓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시행착오 실패했던 데이터들이 전부 반영되기 때문에 똑같은 시행착오는 벌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지 프로토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노지의 상태도 계속 이제 뭐예요? 데이터가 쌓이면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데이터들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던 거 전부 데이터 쌓이는 거예요. 그 가뭄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수량이 많이 왔을 때 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데이터 쌓이면은 그 데이터에 의해서 환경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육 작물 모니터링 한 것이 예측하기 때문에 방지하는 것도 어떤 시점에 어떤 병충해가 많이 오더라. 그 병충해 때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됐다. 그 방충에 대한 것도 이 인공지능하고 접목해가지고 최신 제어되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이 없이 무인형 인공지능으로 지능의 제어로 통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스마트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무인형 스마트팜에 대한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날 각 나라들이요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 농무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EU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을 클러스를 조성해가지고 R&D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연구 개발이에요. 어떻든 간에 이거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개발해가지고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유럽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지표로 봐서는 스마트팜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이거는 산업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육성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도 보면요. 일본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로봇들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도 보면은 이것을 빠르게 이제 추적하려고 이제 자기네들 현대화 계획을 발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죠. 한국도 지금은 우리가 핵심 성장 아이템으로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만 보시면은 그럼 현대 우리의 상태가 어떤 거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스마트팜이 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데이터의 분석을 보면은 2024년도면 내년이죠. 그러면 한 240억 달러 정도 되면 한 293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다음에 이제 2026년 가면은 약 한 409조 원 정도. 대단한 거죠. 매년 연평균 성장률이 10.2%씩 증가하는 거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기술 격차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기술 격차는 현재 유럽이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이 한 1년 격차 92점, 그 다음 일본이 한 82.3년 정도 격차 차이 있고 한국은 한 4년 정도 70점 정도, 중국 한 64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정확도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현재 한국도 전 세계 국가에서 저 정도 위치에 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기술 격차가 지금 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스마트팜의 기대 효과가 결국은 노동력 절감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산성 품질 향상. 이제 보면은 이제 아까 정밀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가 거의 없고 생산성이 그다음 효율 이런 것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다음 소득이 증대되고 가치가 창출되니까 앞으로 여기는 비즈니스가 된다. 장사가 된다 이런 거죠. 노동력 절감되고 병충해 감소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 지능화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앞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매진말을 통해서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단순 노동이나 힘든 육체적 이런 노동은 이제 배제되고 기계가 대체하는 거는 우리는 현실화된 거예요.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극대화할 거고. 두 번째는 일상의 편리함 제공하는 것이 뭐 자율주행하는 거 로봇 드론 제공하잖아요. 자, 그런데 삶의 질이 이제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스마트팜 이번에 자료를 여러분들 소개하면서 뭘 느꼈나 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다른 분야보다도 이 스마트팜에 대한 핵심 기술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농업 기술도 상당해요. 세계 시장을 점유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빠 한국이 굶어 죽는 세계 인구, 아까 30억 인구가 지금 현재 영양실조 돼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 다음 또 앞으로 20억 인구가 더 늘어난다 그랬죠. 그러나 그것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스마트팜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정말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부정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서 스마트팜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점유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세 테마로 거쳐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